말하기 연습. 오늘 이야기해볼 책은 묘사의 힘입니다. 말하지 말고 보여주라. 소설을 더 생동감 넘치고 몰입도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다룬 책인데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스크립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말하기라는 표현 방식과 보여주기, 즉 묘사하기, 이 두 가지 표현 방식이 무엇인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으론 이 묘사의 힘의 핵심인 보여주기 기술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세 가지만 이렇게 고려를 해가지고 글을 쓰시면은 분명 이전보다는 더 생생하고 또 독자로 하여금 더 몰입도를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소설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묘사의 힘을 읽고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 이 위의 내용은 저자가 말한 이런 기술이고, 그리고 근데 그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 살짝 잘못 활용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설에 있어서 이 말하기랑 보여주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정말 간단한데요. 말하기는 말 그대로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고, 그리고 보여주기는 직접적인 설명보다는 이 상황을 묘사해가지고 독자가 스스로 이 상황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냥 힌트만 던져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철수라는 등장인물이 뭐라고 할까요? 여자친구한테 이제 까여가지고 좀 굉장히 슬프다라는 상황을 말하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철수는 여자친구한테 까였다. 그래서 철수는 슬프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은 좀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쉽죠. 하지만 이 글을 보는 독자들은 이렇게 말하기 식으로 쓰인 글에는 감정이입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에 반면 보여주기식은 철수가 슬프다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건 제가 지금 사실 생각을 해놓은 게 아니라서 즉석으로 말하자면, 철수는 뭐랄까요, 술을 한 잔 마시며 눈물이 고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허접한 보여주기 방식이었는데요. 무튼 이렇게 직접적으로 철수의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들이 철수가 이런 상황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철수는 이런 감정을 느낄 거고 또 이런 상황이겠거니를 상상할 수 있게끔 독자한테 이제 그 의미를 넘겨주는 거죠. 딱 이 방금 내용만 들어도 확실히 말하기보다는 보여주기가 더 글의 몰입도가 높은 건 확실한데요. 그렇다면 이 보여주기 기술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 감정 표현을 행동과 반응 표현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감정 표현이라고 하면은 방금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슬프다, 아니면 기쁘다, 화난다, 행복하다처럼 어떤 등장인물이 겪고 있는 이런 감정을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정 표현을 직설적으로 얘기하기보다
뭐 행동, 아까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철수가 뭐 눈물을 흘린다, 아니면 반응. 이 반응도 어떻게 보면 행동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기도 한데 뭐 그쵸? 이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또 이게 뭐 제가 말하기 연습하고 있는 거니까 뭐 네, 아무튼 그래서 이 감정 표현을 행동과 이런 반응 등 해가지고 네, 맞다. 반응은 그 어떤 사람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 표현을 이 행동과 반응 표현으로만 바꾸더라도 확실히 보여주기에 이제 묘사법으로 전달되는데요. 네. 예전에 제가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걸 좀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확실히 그 일반 소설과 다르게 모든 표현을 다 이 보여주기식으로 써야만 했어요. 왜냐하면은 영화 시나리오는 물론 뭐 나레이션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은 시각적으로 이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보여주기 묘사법을 활용했는데 아마 이 감정 표현을 행동 표현을 바꾸는 게 그 시나리오 작문법이랑 어느 정도 의미가 같지 않나라고 이제 네, 잡담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인데 또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보여준 내용을 다시 말하지 않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래, 말하기 방법보다는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한번 글을 써봐야겠다라고 해서 글을 썼어요. 근데 글을 썼는데 이게 여기서 어떤 실수가 또 발생할 수 있냐면은 이미 이 행동 묘사도 하고 그 마지막에 말하기 방법으로 또 묘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베티는 자신의 팔을 움켜쥔 손을 내려다 보았다.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분노가 타올랐다. 이 문장이 딱 가장 적절한 예시인데요. 이미 보여준 내용. 여기서는 베티가 화났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뭐 자신의 팔을 움켜쥔 손을 내려다보고 이글거리는 눈빛. 이거만으로도 이미 이 베티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 한번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분노가 타올랐다 라고 하는 말하기식 표현법으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내용을 반복한 거죠. 그냥 여기서 분노가 타올랐다를 쓰지 않더라도 아마 독자들은 다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베티라는 캐릭터가 지금 화가 났구나.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글을 썼을 때 이 특히 보여주기 방법으로 글을 쓰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혹시 이런 식으로 또 말하기 방법도 같이 섞어서 쓰지 않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훈련법에 더 가까운데요. 바로 몸짓 언어를 수집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기 방법을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 이제 조금 어떤 상황에선 사람들이 어떤 행동과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많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반응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지 글을 좀 더 다채롭게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이런 몸짓 언어를 많이 관찰을 해야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몸짓 언어를 관찰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게 영화를 보면서 분석을 하는 거라고 해요. 영화는 그 시각 매체이기 때문에 이 등장인물이 지금 화가 난 상황이든 아니면 슬픈 상황이든 그런 상황에서 이 신체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분명히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 화가 난 상태에서는 눈이 충혈되고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든지 아니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진다. 이런 식으로 그 몸짓 언어로, 그러니까 화가 난 상태에서 몸짓 언어로, 화가 난 상태의 몸짓 언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만의 이 몸짓 언어 노트에다가 싹 적어 놓는 겁니다. 다 분류를 해가지고 말이죠. 슬펐을 때는 이런 신체적 반응과 행동이 나온다. 기쁠 때는 이런 행동이 나온다. 예를 들어 기쁠 때는 뭐 목소리가 업되면서 뭐 입꼬리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슬플 땐 이렇게, 화날 땐 이렇게, 또 아련할 땐 이런 반응 등등을 영화를 통해서 이제 평소에 메모를 해놓고, 아니면 저희의 일상생활에서도 관찰이 가능하죠. 뭐 누군가랑 싸우면 안 되겠지만 싸울 일이 있다고 하면은 화난 상태의 상대를 보면서 한번 뭐 관찰을 하는 거죠. 아, 이 사람 지금 너무 화나가지고 이런 신체적 반응이 일어났구나. 또 그런 걸 좀 잘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메모를 해놓고, 또 그 전에 상대가 이제 화를 풀어주는 게 또 중요하긴 한데, 또 이건 또 별개로. 네. 하여튼 그래서 이 평상시에도 이 몸짓 언어를 많이 수집해서 글을 쓰실 때 활용을 하면 좋다라는 점. 근데 일단은 몸짓 언어를 본인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수집을 하는 것도 또 좋지만, 또 그런 걸 누군가가 수집을 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책인데요. 이 책은 인간의 130가지 감정을 또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둔 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마음이 여리다, 연약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몸짓은 뭐 살짝 크게 뜬 눈, 입술을 적신다, 불안해 보이는 미소, 손짓, 목소리, 행동, 몸가짐, 신체 반응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해가지고 이 표현법을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옆에 두고 소설을 쓰실 때 이 캐릭터가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떤 신체적 반응과 행동을 하는지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게 뭐냐면, 책이 이렇게 두껍지만 그래도 막상 이 책을 활용하려고 하면은 써먹을 게 많이 없긴 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막 엄청 잘 활용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옆에 있으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사시는 걸 적당히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거랑 이전으로,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보편적인 표현만 많이 쓰이는데, 본인 스스로가 독자적인 표현법을 모으는 것도 엄청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저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묘사의 힘을 일단 묘사하기, 보여주기를 뭐든 적당히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말하기 방법은 굉장히 좀 함축적인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전개가 되게 빨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기식은 이 한 가지 예를 들어 철수는 화났다 라는 이 짧은 문장도 뭐 실핏줄이 어떻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막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글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의 템포가 굉장히 좀 느려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하기 방법과 이 보여주기 방법을 이제 적당히 이제 섞어서 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이야기 전개상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때는 말하기 방법으로 그냥 탁탁탁탁 넘어가고, 하지만 여기서는 좀 중요한 포인트인 글인 것 같다, 내용인 것 같다 하면은 그 포인트만 이제 묘사하기로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무라카미 하루키나 아니면 다른 이제 글 잘 쓰기로 유명한 소설가 분들도 보면은 다 이 보여주기 식으로만 이제 소설을 쓰지 않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말하기 방법으로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가다가 핵심에서만 이제 보여주기를 하는데, 이제 하루키 같은 경우는 이 보여주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 근데 다만 비중은 글 전체 비중을 보면은
보여주기 방법보다는 이 말하기 방법이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런 점에서 근데 저는 이 묘사의 힘을 처음 읽을 땐 어떤 상황에서도 다 이 보여주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이 말하기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탁탁탁탁 말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조차 이 보여주기를 위해서 이 막 몸짓 언어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막 그걸 써먹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글쓰기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또 글 쓰는 거에 부담이 좀 느껴지고 또 결국은 써지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 초반에는 이 보여주기 방법을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써보는 게 어떨까. 이게 좋은 글이든 읽기 좋든 나쁘든 그냥 써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정하는 방안으로 이 보여주기를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물론 이 책의 저자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쓰고 나중에 수정하는 방법으로 이 보여주기를 하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내용을 책의 맨 뒷부분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책을 이제 읽는 도중에는 글쓰기의 난이도가 갑자기 어려워가지고 갑자기 막 글이 쓰고 싶지 않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어떤 글이든 1차 초고를 써놓은 다음에 이제 수정할 때 이 묘사의 힘을 참고해가지고 글을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할 부분은 이게 전부고요. 네, 그럼 말하기 연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